네, 이번 시간에는 확률과 통계 첫 번째 단원인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서 10페이지 펴보시면 되고요. 그 11페이지를 보면 첫 번째 이제 소단원이 여러 가지 순열과 중복조합 이제 바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10학년 때 순열과 조합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고등수학에서 배웠어요. 이제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순열의 종류별로, 그 다음에 조합의 종류별로 이제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고 있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기억을 좀 하고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순열인지 조합인지를 구분하는 방법. 그거는 어떤 거냐면은 순서가 있냐, 없냐, 요 개념이에요. 도대체 순서가 있냐 없냐가 뭘 얘기를 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거든요. 만약에 A, B, C, D, E라는 5명의 사람이 있어요. A, B, C, D, E. 네. 이렇게 5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 중에서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할 거예요. 3명을 뽑는데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첫 번째는 반장, 부반장, 총무 요렇게 3명을 뽑는 경우하고 두 번째는 임원 3명을 뽑는 경우의 수 요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경우도 5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경우의 수고 두 번째 경우도 5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경우의 수인데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 얘는 만약에 A, B, C를 뽑을 때하고 A, C, B를 뽑을 때가 같은 경우일까요? 다른 경우일까요? 당연히 다른 경우겠죠. 첫 번째 경우는 A가 반장, B가 부반장, C가 총무란 얘기고 두 번째 경우는 A가 반장, C가 부반장, B가 총무란 얘기니까. 그죠? 근데 두 번째 경우 임원을 뽑는 경우에는 아까처럼 A, B, C를 뽑던가 아니면 A, C, B를 뽑던가 어떻게 되나요? 얘는 같은 경우예요. A, B, C하고 A, C, B를 뽑았을 때가 각각이 다른 경우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건 같은 경우죠. 자, 그러면 이게 순서가 있다 없다의 개념인 거예요. 첫 번째는 A, B, C, A, C, B 순서를 바꿨을 때 각각이 다 다른 경우의 수가 되죠. 이게 순서가 있다라는 개념이고요. 두 번째처럼 A, C, B, A, B, C, A, C, B 이렇게 순서를 바꿔놔도 다 똑같은 경우가 된다면 얘는 순서가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순서가 있게 배열하는 순열이고요. 두 번째 경우가 순서가 없어도 상관없는 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서가 있다 없다의 개념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뭔지 알겠죠? 순서가 있다 없다. 종이 치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순열과 조합을 기호로 뭐라고 쓰는가? 이것도 이제 우리가 10학년 때 배웠습니다. 순열은 P, 퍼뮤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P라는 기호를 썼었고요. 조합은 컨비네이션, C라는 부호를 썼었어요. 기억이 나나요? 그래서 똑같이 5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경우의 수, 얘도 5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경우의 수예요. 근데 P는 아까 얘기한 대로 순서가 있게 3명을 뽑는 거고요. C는 순서가 없이 3명을 뽑는 경우의 수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요 경우 퍼뮤테이션, 순열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5명 중에 3명을 뽑는 거니까 이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겠죠. 그러면 두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겠어요? 다시 5개인가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A 반장 뽑았는데 B 부반장도 A를 뽑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한 명을 뽑았으면 얘는 걔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이 들어가는 거죠. 나머지 애들 중에서 뽑을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자리에서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명 중에 1명이고요. 두 번째 자리는 1명을 이미 뽑았기 때문에 4명 중에 1명. 그리고 마지막 총무 자리에는 2명을 이제 뽑았기 때문에 3명 중에 1명. 요렇게 되겠죠. 네, 이게 순열 계산이에요. 각 자릿수마다. 지금 5명 중에 3명을 뽑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자리에 5개, 두 번째 자리는 4개, 그 다음 자리는 3개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 다 뽑아야 되니까 곱하기, 동시에 뽑아야 되니까 곱하기가 되고 결국에는 60까지가 되는 거죠. 그쵸? 네. 근데 조합의 경우는
얘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개, 두 번째 자리는 4개, 세 번째 자리는 3개. 이게 맞아요. 그런데 같은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럼 얘네가 각각 다 다른 경우가 아니고 같은 경우가 생겨서 그 개수만큼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몇 개가 같은 경우가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A, B, C, A, C, B 같은 경우고요. 또 같은 경우가 어떤 게 생겨요? B, A, C, B, C, A도 얘는 다 같은 경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 A, B, C, B, A까지. 네. 요렇게 다 같은 경우예요. 더 이상 같은 경우가 있나요? 요 A, B, C하고 같은 경우가? 없죠. 네. 이렇게 해서 총 6개예요. 자, 그러면 이 6개가 각각이 6개가 다 다른 경우의 수가 아니라 이 6가지가 하나로 그냥 딱 한 가지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 6가지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경우의 수가 되니까. 자, 근데 이 6가지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가만히 잘 보면 A, B, C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죠. 요 3명 하나가 정해지면 얘를 요 자리를 여기 3자리, 2자리, 1자리 요렇게 다 A, B, C로 만들어진 경우의 수만큼이 같은 경우예요. 요게. 그래서 자, 컨비네이션 계산은 아까 순열 계산하듯이 똑같이 5 곱하기 4 곱하기 3까지는 똑같아요. 왜냐면 자릿수마다 지정은 해줘야 되니까. 근데 같은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얼마만큼 같은 경우가 생겨요? 그 3명을 뽑았으면 이 셋이 자리를 바꿔서 배열하는 이 경우만큼 6개 경우만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로 나눠줘야지 이게 나눠줘야 한 가지 경우로 되는 거예요. 6가지가 한 가지 경우로. 그쵸?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총 10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순열로 계산한 이 60가지에서 6가지씩이 다 똑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6으로 나눈 10가지 경우가 이 조합의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나요? 만약에 그러면 임원을 4명 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임원을 4명을 뽑으면 여기 올 수 있는 경우는 5자리, 4자리, 3자리, 2자리 한 다음에 이 넷이 자리를 바꿔서 배열하는 경우의 수만큼이 같은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그거를 뭘로 나눠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요 경우의 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네, 이게 순열과 조합 계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순열하고 이게 혹시라도 기억이 안 난다면 다시 고등수학 그 부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습하셔야 됩니다. 순열하고 조합이라는 그 개념이 무엇인가? 순서가 있고 없고의 문제다. 그러면 순서가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순서가 없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지금 아까 여기서 설명한 요 예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 계산은 순열 계산은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조합은 그 순열 계산에서 똑같은 경우가 생기는 것만큼 나눠줘야 되는데 요 3 곱하기 2 곱하기 1 지금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했는가? 그것은 이 셋이 자리를 바꿔서 배열하는 요 경우의 수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요 다음 영상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확률과 통계 요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순열과 중복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